네 번째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고 현재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 세상은 스토리텔링이 거의 지배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스토리텔링이 현재 어디까지 쓰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화 콘텐츠, 또 하나는 산업계, 그리고 서비스 업계, 서비스 쪽에 그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문화 콘텐츠에서는 크게 엔터테인먼트 분야하고 인포메이션 분야, 소위 이 오락산업 분야하고 지식산업, 지식정보산업 분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스토리텔링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오락산업 분야는 어떻습니까? 일종의 오락성하고 상업성이 강한 장르들인데 대부분 어때요? 이런 소설이나 동화, 이야기성이 아주 강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요한 콘텐츠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때요? 인기도 많고 또 고부가 가치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락산업 분야는 굉장히 거대한 산업화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현재 전공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 오락산업 분야보다는 날이 갈수록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배우면서 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익하게 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콘텐츠도 마찬가지 그냥 즐기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더라도 뭔가 내가 하나라도 얻을 거를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져 가는데 그래서 바로 전시라든가 이런 어떤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에듀테인먼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뭐냐면 전 세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았던 콘텐츠는 바로 전시 콘텐츠 중에서 인체 신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이런 어떤 지식정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쓰이는데 여기는 비즈니스, 기타 산업 이렇게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 요즘에 어때요? 광고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브랜드를 높일 때도 스토리텔링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에서 정주행이라고 하는 탄생 신화를 가지고 현대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광고를 계속 하고 있듯이 비즈니스 업계 쪽에서, 그러니까 산업계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스토리텔링이 서서히 이제 이런 분야에까지 이렇게 침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계속 보겠지만 음식 스토리텔링, 복식 스토리텔링, 그렇지 않으면 패션 스토리텔링, 아니면 건축 스토리텔링, 의학 스토리텔링 이렇게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은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비스 쪽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치 스토리텔링. 여러분 혹시 선거 때 선거 팜플렛 보셨죠? 다 똑같습니다. 양력에다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공약. 거의 판에 박힌 듯이 모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 팜플렛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전략을 스토리텔링을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의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마치 캐릭터를 인식하면서 한편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즐겁고 의미가 있는 선거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으로만 몰아붙여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선거에 스토리텔링을 결합해서 유머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코드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재밌게 선거를 해보면 어떨까. 마찬가지 심지어는 종교라든가 요즘에는 스포츠까지도 스토리텔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토리텔링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서서히 교양 필수가 돼가고 대학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각 학과마다 이제 스토리텔링 과목이 별도로 생성돼야 되겠지만
초, 중고등학교에서도 논술보다도 오히려 이야기 창작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상상력과 이야기를 잘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토리텔링에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작과 각색과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창작은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작가하고 스토리텔링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작가는 이야기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그냥 예전에 소설가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이야기를 쓰는 거에 대한 목적을 많이 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판매하는 거는 두 번째라고 해도 아무튼 이야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스토리텔러는 뭐냐면 이야기라고 해도 매체라든가 이 각각의 분야, 아까 우리 계속 봤죠? 그런 분야에 맞게 써주는 사람입니다. 그 기능인에 가깝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스토리텔러는 엔지니어라고 보면 됩니다. 인문학적인 엔지니어들이겠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작가하고 스토리텔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스토리텔링 학과를 만들 때는 어떻다고요? 문해창작학과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것,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영화나 소설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색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다고 그랬어요? 인류는 서서히 창작의 시대에서 각색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콘텐츠들은 각색하는 거에서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안목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콘텐츠들이 뜨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색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 중요한 원작이 나오면 이거를 계속해서 다양하게 멀티유저하는 그 전문 스토리텔러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쓰이고 있는 것하고 기타 분야들, 산업이나 서비스에서 쓰고 있는 게 약간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문화 콘텐츠는 주로 어때요? 이야기를 기획해서 그 다음에 캐릭터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스토리를 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널리 확산시키는 거. 문화 콘텐츠는 주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일반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체에 맞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분야에 맞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먼저 준비 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먼저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자에 둘러싼 이야기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이야기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때는 어때요? 공모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체록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직원들 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시오. 그래서 체록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가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때요? 적용. 소위 곳곳에 이제 병원 곳곳에 그 이야기들을 홈페이지라든가 액자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음성 메시지라든가 해서 이야기를 곳곳에 적용시켜서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다른 어떤 뭡니까? 지하철하고도 협력을 해서 지하철에다가도 그걸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널리 소통까지 해가는 것.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이렇게 뭡니까? 준비, 발굴, 가공, 적용 이런 소통,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 하지만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이건 그냥 원리이고 구체적인 것은 실제 사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례 분석, 벤치마킹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터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